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이랑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이 군사합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역대급 축소 및 폐기. 되돌아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신의 한 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괴 김정은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지금 심각한 내부 동료 상황을 막기 위해 연일 아가리 파이터즈를 올리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보란듯이 한미일 등 30개국 해병대 서울로 북한 간첩 3명 12년 구형 법정 구속.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북한 보란듯이 한미일 등 30개국 해병 서울에 총결집한다. 군 6월 인도태평양 상륙전 심포지엄. 한미일 호주 영국 등 참가. 영내 안보 기여 방안 모색. 해병대가 오는 6월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7년 외국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회의를 주관한 해병대가 7년 만에 다시 이 회의를 국내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우리 군, 특히나 해병대 30여 개국이 참여한다고 공개한 것은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부와 함께 6월 2일에서 5일 나흘간 서울, 경기, 김포 등지에서 국제 상륙전 심포지엄 팔스 서울 2024를 공동 주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팔스는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 상륙군 보유 동맹 우호국들이 영내 안보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다자 안보 회의체입니다. 국제 다자 안보 회의체. 자, 팔스는 해외로 개최국은 팔스 참가국들이 매년 돌아가며 맞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외국 군으로서는 처음으로 2017년 제3회 팔스를 주관한 데 이어 올해 제10회 행사도 주관하게 됐습니다. 팔스 참가국 중 이 행사를 2차례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해병대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 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 해병대의 주요 장성들과 주한, 국방, 무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4개국이 참가했던 제3회 팔스 때보다 큰 규모로 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회의 첫날인 6월 2일에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3일에서 5일에 개회식, 국제 심포지엄, 고위급 양자 대담 등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상호 교리 이해와 공동 전술관 형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 해병대와의 연합 훈련 등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국방 기술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 협력 강화 기조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팔스 초청국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팔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 상륙군 보유국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체로 그 어떤 제3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상륙작전의 도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증진의 발판이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해병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중 장비 전시회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이는 해병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또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해병대 대연합훈련의 서막을 알리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압박하는 대내외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자, 충북 동지에 북한 간첩 3명, 간첩 혐의 징역 12년 선고, 법정 구속.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에 소속 피고인들이 약 2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 단체 결성 혐의로 이 단체의 위원장인 손모 씨를 포함한 북한 간첩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바로 구속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2017년 북한의 지시를 받아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 동안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 정세 수집 등의 안보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파일로 지령문과 보고문을 북한과 주고받았으며 충북 지역의 정치인 및 노동, 시민단체 인사 포섭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은밀한 범죄 수행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 포섭 시도가 실패한 점 등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 기밀을 탐지하여 수집한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사상학습 및 남북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보고는 예상 가능한 정보였으며 국가 기밀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동지의 손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부분의 증거는 재판부에 의해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청주 간첩단 사건은 첫 공판 개시 후 2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